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5 미술 임용 중등 임용에서 서울 지역 차석으로 합격한 위상 수강생입니다. 네, 이렇게 합격 사례를 발표하게 돼서 조금 설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서울권에 있는 4년제에서 금속공예를 전공을 했고요. 때문에 인체의 소묘는 전혀 해보지를 못했고 임용 공부를 시작하면서 인체 소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대학원으로 전공을 하게 되면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대학원 재학 중에 이제 임용 공부를 시작하긴 했는데 사실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졸업하고 준비하면서 2년 6개월 만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2024년에 먼저 1차로 합격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교육학이 16.33 그리고 전공이 55로 1차 컷에서 플러스 6점으로 합격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여유 점수가 있었음에도 2차에서 1.7점 정도 차이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제가 실패 원인을 분석했을 때 가장 부족했던 것들이 2차에 대한 정보와 제가 부족했던 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했고 이번에 1차에서는 컷보다 7점 정도 그리고 최종에서는 10점 이상으로 합격하게 되면서 차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차에서 전공에서 58점 그리고 교육학에서는 16점으로 총 74점으로 합격을 했고요. 제가 아마 1차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크게 특별한 점은 없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육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교육학에 대해서 크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어요. 특히 저는 전체를 인강으로 수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많이 단축을 했는데요. 특히 모의고사 시즌에는 저는 아는 부분을 빠르게 넘기고 모르는 부분만 이렇게 찾아서 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강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직강보다 하루 정도 늦게 업로드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 목요일을 정해서 밀리지 않도록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강사가 이렇게 복습 테스트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혼자 복습 인투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도 1월에서 9월까지는 스터디를 따로 진행하진 않았고요. 혼자 공부를 하다가 10월쯤에 이제 제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면서 10월부터 11월 중간에만 짝스터디로 강사분이 제공해 주시는 그 익히 자료를 통해서 빈칸 인출을 하고 서로 이렇게 인증하는 방식의 스터디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전공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복잡한 거를 상당히 싫어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정을 짜놓고 그거 시간표 안에서만 그냥 제가 루틴대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요.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후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험이 생각보다 일찍 고사장에 가게 됩니다. 때문에 아침에 저희가 머리를 깨우는 생체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계속 지켜나가시길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초수 때 그리고 재수 때 모두 동일하게 생각했던 제 루틴이어서 그냥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체크를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구름이나 열품타 같은 거를 통해서 스터디를 하긴 했는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구름이나 열품타를 킨다고 해서 그 시간을 모두 저희가 공부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다이어리에 제가 실제로 졸았던 시간이나 아니면 딴짓했던 시간들은 다 빼버리고 제가 실제로 공부에 집중했던 시간을 따로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주차별 그리고 월별로 내가 이 시기에 좀 공부를 놓쳤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이렇게 제가 스스로 계속 반성하고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구름이나 열품 타러 어느 정도 시간을 채웠다라고 이렇게 끝내기보다는 자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를 집중을 하셨는지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차 준비는 사실 사람마다 정말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를 했을 때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임용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들 이해하라는 게 뭔지 약간 헷갈려 하시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나는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문제가 나오면 틀린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과슈에 석회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석회가 가지는 특성이 이해가 되셨다면 프레스코에서도 석회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특징이 나오는지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때문에 그냥 그러한 부분에서 암기가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밑에다가 적어드렸던 부분은 첫 번째로 복습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흔히들 학습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것 정도라고 의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인강 강사분이 해주셨던 말 중에 학습이라는 거는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강에서 혹은 직강에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을 때 많은 양을 강사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짧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방대한 지식을 제 것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습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강만 해도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냥 2~3시간만 복습하고 제 것으로 만들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그 지식들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의 활용입니다. 최근까지도 체크리스트 답을 채운 거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체크리스트가 있었을 때 아마 윤진 교수님도 이제 공유를 해주시는데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답을 채워서 그것만 암기하진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저는 혼자 공부를 할 때 태블릿에 그냥 띄워놨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랑 같이 연결돼서 비교가 되는구나 혹은 어떠한 부분들이 암기가 돼야 하는구나 정도의 그냥 방향성과 중요성을 찾는 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해도 그것만 보기보다는 저희 심화나 개념서 위주로 이론서를 좀 더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체크리스트는 말 그대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전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심화책이나 이론서, 혹시 날개 부분 같은 구석구석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책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은 상태로 공부하는 것 사실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순공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은 하루에 13시간, 14시간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평균적으로 8시간에서 9시간을 넘지를 않았거든요. 정말 많이 해도 11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공 시간이 중요하다라기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냥 독서실에 앉아서 그냥 눈으로만 읽고 나왔는지 아니면 진짜 집중해서 내 머릿속에 넣고 왔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너무 공부가 하기 싫거나 피곤할 때는 억지로 앉아있기보다 잠깐 바람을 쐬거나 하면서 최대한 맑은 정신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체력이나 자신이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집중해서 공부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1차보다 2차 준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사실 2차 준비가 특히 초수생분들은 정말 막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없고 듣는다고 해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초수분들 중에 특히나 2차 정보가 2차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서울은 수업 실현이 지도안과 수업 실현으로 나눠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1차 그 초수 때 지도안 작성에서 좀 많은 점수를 깎였어요. 그래서 지도안에 대해서 이번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번에 소수점 0.57 정도로만 감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분석했을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윤진 교수님이 이번에 제 2차 강의를 맡게 되시면서 주신 모범 답안들을 적극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식으로 적혀졌는지를 진짜 이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형식을 여러 가지 그 답안들을 보면서 자신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 지도안 작성 문제지와 실현 문제지가 따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때 그 작성했을 때에 만약에 빈칸 1에는 어떠한 조건으로 작성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는 시험지를 걷어가고 다시 그 실현지의 문제지가 다시 배부됐을 때 그 조건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빈칸 1을 실현하시오로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작성을 하실 때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지도안을 작성하셔야 실현에서도 점수를 감점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 원바이 원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어떠한 조건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적으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수업 실현 하실 때도 아마 대부분 다 원래 하셨던 분들이랑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다양한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한 세 그룹 정도랑 같이 스터디를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들이 각각 가진 장점이 다 다르시고 정말 다양하세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가진 장점들을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실기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평달에 다녔는데 그래도 사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기가 부족하다가 하시는 분들은 평달부터 계속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사실 실기가 1차 끝나고 특강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실력을 늘리기는 힘들어요. 대부분 시험으로만 치러지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질 수 있더라도 그림의 형태력이나 퀄리티 자체가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피드백을 정확히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력을 많이 올려야 된다 싶으신 분들은 평달부터 다니면서 하나씩 늘려나가길 추천드리고요. 특히 서울은 면접에서 생각보다 많이 깎여요. 근데 이번에 제가 면접 준비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실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면접을 준비를 못하고 있다. 면접 하나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은 면접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감점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기가 약하시다라고 하시면 면접을 꼭 가져가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이 정말 투자 대비 점수가 빨리 올릴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자세히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은 일단 다들 그냥 면례나 그냥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라고만 이렇게 막연하게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이론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1차 발표 전까지는 스터디원들과 한 영역씩 정해서 각자 같은 영역을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부분을 찾았다라고 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같이 푸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저는 이것을 1차 발표 전까지 계속 이론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1차 발표하기 전까지 한 2세트 정도밖에 못 풀었어요. 그래도 충분히 다 문제 풀 시간이 되거든요. 그냥 합격 발표하고 나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특히 서울이시라고 하신다면 면례 말고 합격 시그널 같은 책들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서울은
요구하는 가지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문제 조건도 점점 까다롭게 되고 있는데 합시 같은 책 같은 경우는 면례보다 문제 난이도가 높고 요구하는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조건들 혹은 많은 문제를 말해야 하는 것을 연습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을 다 그냥 말하기를 연습하기보다 그냥 문으로 보더라도 문제를 최대한 많이 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저는 그거 외에도 하나 몇 가지 더 추천드린다고 하면 저희 신년사 그리고 교육감님의 운영하시는 블로그 그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그것들도 요즘 관심 갖는 트렌드가 뭔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대비하는데 더 용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작년에는 사실 면접에서 5점 이상 깎였는데 올해는 1.07 정도만 깎여서 되게 많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실기 점수가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차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수업 시간과 면접 점수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실기가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실기 못해도 면접과 수업 시련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절하게 분배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합격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출 분석을 따로 했는지였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초소 때 이제 위상 강의를 통해서 기출 분석을 들었는데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위상 책이 심화책이랑 그 5, 6월 강의를 통해서 기출 문제를 충분히 다뤄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만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하면 따로 기출 분석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걱정돼서 이제 장쌤이랑 상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따로 하실 필요 없다고 하셨고 그냥 수업만으로 충분히 자기가 가져간다면 따로 분석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 필독서 공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초수 때는 사전이랑 필독서 아예 안 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수할 때는 윤진 교수님이 하시는 필독서 강의 들었고 이번에 되게 그래서 많이 제가 그동안 강의 외에 듣지 못했던 것들 충분히 다 보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따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브노트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서브노트 만들진 않았고요. 굳이 하자면 단권화를 하긴 했는데 단권화를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뭔가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학교학생분들이 정말 자료를 잘 만들어서 많이 공유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중에 자신과 맞는 것들을 차라리 그것들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저희가 일일이 서브노트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들 사실 직강하시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자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그냥 적절하게 활용하시되 직접 만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뭐뭐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스터디를 많이 하진 않았고요. 그냥 아침에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구루미 스터디 진행한 거 그리고 직강 왔을 때 그 모의고사 같은 거 전주에 했던 거 구두로 인출하는 스터디 그리고 그 하루 마무리하면서 전화로 미술사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 구두로 인출하는 스터디 이 3가지 정도만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지금 이렇게 들어도 많이 걱정들 되실 텐데요. 사실 공부하는 스타일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 찾아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꼭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격장 받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